안녕하세요. 저희의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 시리즈 두 도시 이야기를 맡은 황기은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도시와 기념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기념비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제나 혁명 인사 같은 정치적 인물을 위한 동상들이 어디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크기와 높이를 자랑하지만 이외에도 문필가, 예술가, 과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기리는 동상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동상이 가장 많은 인물은 레닌과 푸시킨, 그리고 뾰트르 대제입니다. 페테르부르크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레닌의 동상 수만 해도 17개에 이릅니다. 이어서 푸시킨이 10개, 뾰트르 대제의 동상이 9개에 이르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도시의 상징은 바로 네바 강가에 있는 뾰트르 대제의 동상입니다. 1782년 예카테리나 2세가 뾰트르 대제에게 헌정한 기념비죠.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자주 스크린에 등장하는 인기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최근에 반영된 드라마인 마리나 알렉산드로바 주연의 2014년 러시아 드라마 예카테리나 2세, HBO에서 방영된 헬렌 미렌 주연의 캐서린 더 그레이트, 훌루에서 방영된 엘르 페닝 주연의 더 그레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공국에서 태어나서 제국의 황제가 된 드라마틱한 역사의 주인공이며 재위기간 러시아의 문화적 발전과 번영, 그리고 제국주의의 확장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황실에서 빌리키, 즉 대제라는 칭호를 함께 쓰는 군주는 뾰트르와 예카테리나 2세 이 둘뿐입니다. 예카테리나는 프로이센에 속한 공작 가문인 아날트 체르프스트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44년 뾰트르 대제의 손자인 훗날 뾰트르 3세가 되는 황태자와 결혼하여 러시아의 황태자비가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뾰트르 3세는 무능함으로 귀족들의 반감을 사게 되죠. 그러자 예카테리나는 쿠데타를 일으켜 남편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예카테리나는 계몽 군주를 자처하고 공공도서관과 여성을 위한 학교, 에르미타지 극장 등을 설립하는 등 러시아 제국의 과학적, 문화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현재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그림 또한 예카테리나가 직접 구매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만 제국 치하에 있었던 크림 반도를 러시아 제국에 합병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죠. 그러나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자랑했던 예카테리나지만 정통성은 그녀에게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뾰트르 대제에게 동상을 헌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뾰트르 대제의 동상을 보면 동상 기단에 라틴어와 러시아어로 1782년 예카테리나 2세가 뾰트르 1세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을 뾰트르 대제의 직접적인 후계자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예카테리나의 염원이 담긴 글이라고 볼 수 있죠. 거대한 기단은 1600톤의 하나의 바위로 되어 있고 이는 도시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 특별 기계와 선박까지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바위 위에는 뾰트르 대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이 동상을 위해서 프랑스 조각가 팔코네를 러시아로 초빙했습니다. 말은 말굽으로 뱀을 짓밟고 있는데 이 모습은 러시아에서 대중적인 성인인 성 게오르기의 형상에서 따왔고 월계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에서 본따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뾰트르 대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기독교 성인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뾰트르 대제는 핀란드만, 즉 유럽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러시아를 유럽화시킨 개혁가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리고 팔코네는 황제가 바위 끝에서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일으켜 세운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역동적인 구도는 후에 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프랑스 화가 다비드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 유명한 작품을 그릴 때 말의 구도는 특히 팔코네의 동상을 모델로 삼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황제의 동상은 이 작품을 본따 대부분 기마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니콜라이 1세 동상, 알렉산드르 3세 동상,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 세워진 모스크바의 유리 돌고루키 동상이나 세계제 2차 대전의 주역, 주코프 장군 동상 모두 기마상이죠.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낸 팔코네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동상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예카테리나의 미움을 받아 러시아를 떠나야 했고, 그래서 표트르의 얼굴 부분은 팔코네의 제자이자 며느리였던 메리앤 콜로가 러시아에 남아 완성합니다. 기념비 제막식은 황제와 수천 명의 관객들이 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고, 이 기념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현재까지도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인기가 많은 동상이지요. 하지만 페테르부르크의 또 다른 표트르 대제 동상이 미하일롭스키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 성과 동상을 건립한 파벨 1세처럼요. 파벨 1세는 예카테리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예카테리나는 파벨 대신 손자였던 알렉산드르에게 바로 황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96년 예카테리나가 갑자기 사망하자 파벨은 황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대관식을 하지 못한 아버지인 표트르 3세를 위해 파벨은 사후 대관식을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장자 계승 원칙을 확립해 다시는 황제의 부인이 즉위할 수 없도록 못 박았고, 어머니의 정책도 모두 폐기하죠. 하지만 파벨은 귀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파벨은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1세를 매우 존경했고, 러시아 군대와 궁전을 마치 프러시아 군대처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증조 할아버지인 표트르 대제의 궁정을 모델로 삼은 것이기도 하지만 18세기 말 러시아 궁정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귀족들은 자신들을 권력을 나누는 동료가 아니라 병사 취급하는 파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파벨은 아버지처럼 자신도 살해당할 거라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요. 그래서 자신만의 성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파벨의 미하일롭스키 성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다른 궁전들과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고 20개의 대포로 무장한 중세성 또는 요새의 구조를 띠고 있죠. 그리고 오직 3개의 도개교를 통해서만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벨은 자신의 미하일롭스키 성 앞에 표트르 1세에 헌정하는 동상을 세웁니다. 조각가 라스트렐리가 만든 이 동상은 표트르 대주 사후 뒤늦게 완성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황실 창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800년 파벨 1세가 이 작품을 창고에서 찾아내서 미하일롭스키 성 앞에 세우죠. 그리고 기단에는 증손자가 증조부에게 라고 써서 헌정합니다. 예카테리나 대제의 동상의 글귀를 바로 연상시키는 글이었습니다. 파벨은 이 표트르 대제에게 헌정하는 동상을 세움으로써 어머니인 예카테리나보다 자신이 더 적법한 정통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1801년 2월 파벨은 가족들을 데리고 겨울 궁전에서 미하일롭스키 성으로 이주합니다. 화려한 연회와 가면 무도회가 이어졌지만 성 내부는 벽 마감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파벨이 이 궁전에서 거주한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이주한 지 40일 되던 날, 파벨은 자신의 귀족 신이병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파벨의 아들 알렉산드르 1세가 황위에 오르고 황제와 가족들은 겨울궁전으로 되돌아가죠. 미하일롭스키 성은 그렇게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가 1823년부터는 공병학교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밤마다 성에 파벨의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현재 파벨의 성은 공병 학교였음을 기리며 엔지니어의 성이라고 불리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카테리나가 애정을 갖고 중축했던 겨울궁전에 비해 관광객들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죠. 증조 할아버지에게 헌정한 라스트렐리의 동상 또한 예카테리나의 퓨트르 대제 동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항상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 동상과 비교하면 거의 잊혀진 것이나 진배였고 그냥 성 앞에 서 있는 장식품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증오했던 아들은 끝끝내 어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죠. 예카테리나 대제에 비해 파벨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작품은 흔치 않은데 그중 하나가 2003년 개봉된 불쌍한 파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결말에서 파벨의 죽음을 계획한 팔렘 백작은 파벨의 죽음을 뒤로하고 성을 나섭니다. 이때 장례식 준비로 혼란스러운 도시를 보면서 그의 마부는 그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이냐고. 그러자 백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세기. 그리고 19세기가 도래했음을 알리죠. 이렇듯 파벨은 낡아버린 18세기의 상징으로 19세기를 위해 사라져야만 했던 비운의 황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와 기념비, 모자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퓨트르 대제의 기념비는 모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세워진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이어서는 전혀 다른 의도로 세워진 기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